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가탄이라고 합니다.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제 소개와 경력 사항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좀 해드리고 갈게요. 저는 약 10년 정도의 기간 동안 원화가로서 일러스트레이터로서 일을 해오고 있고요. 저의 첫 회사는 NC소프트 블레이드 앤 소울 팀이었어요. 이 회사에서 2011년도에서 2012년도 약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일을 했었고요. 블레이드 앤 소울 팀을 퇴사를 한 후에는 네오플 던전 앤 파이터 팀에 입사를 해서 2013년도에서 2017년도 약 4년 정도의 기간 동안 원화가로서 일을 했습니다. 지금은 프로픽이라는 학원에서 약 4년 정도 그리고 현재까지 강사로서 일을 해오고 있고요. 그 사이 틈틈이 외주 작업도 같이 병행을 했어요. 한국 회사와도 같이 작업을 하고 그리고 외국 회사와도 제가 함께 협업을 했는데 한국 회사는 뭐 NC소프트, 아이온 모바일 팀이라던가 오울블루, 블랙 서바이벌 팀에서 원화를 외주로 하기도 했었고 아니면 일러스트를 외주로 그리기도 했었습니다. 중국 회사는 뭐 텐센츠나 네디즈 같은 회사와 함께 협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강사와 프리랜서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많은 회사들을 다닌 건 아니었어요. 회사는 총 두 군데를 다녔는데 그중에 네오플이라는 그 회사에서는 좀 오래 일을 했었어요.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시겠지만 던전 앤 파이터라는 그런 게임인데요. 이 게임은 약간 특이하게 3D 게임은 아니고요. 2D 도트 게임이었어요. 그래서 이 게임을 진행을 하다 보면 중간중간 그 화면에 그 일러스트들이 등장을 해서 스킬을 사용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그런 인게임 화면에서 쓰일 만한 그런 일러스트 작업들을 제가 그 회사에서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캐릭터가 전직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새로운 캐릭터가 나올 때 그 캐릭터를 홍보하기 위한 그런 일러스트를 제작을 했었어야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 캐릭터, 이 한 장의 그림으로써 이 캐릭터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모든 매력들을 다 보여줘야 했기 때문에 이 작업들이 저에게는 되게 부담이 많이 되고 또 힘든 작업들이었어요. 이걸 하면서 저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 캐릭터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생동감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스킬들은 어떤 게 있을 수 있는지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일러스트 구도라던가 아니면 밸런스, 그리고 뭐 드로잉 스킬 같은 것들도 익힐 수 있었지만, 저는 이 강의에서 제가 태색을 통해서 이 캐릭터를 화면 바깥으로 이끌어내고, 그리고 약간 정말로 살아 숨쉬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제가 익혀왔던 그런 스킬들을 이 강의를 통해서 좀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해요. 저도 처음부터 채색을 잘했던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채색을 하면서 채색이 한 번에 잘 될 때도 있었지만 뭐 어떤 채색은 뭐 일주일에서 뭐 한 달 이상 걸리기도 하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는 채색이 잘 안 돼서 다시 그리고 또 그리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게 된 그런 케이스였는데요. 이렇게 마감은 있는데 제가 작업 시간 내에 어떤 결과물을 완성도 있게 좀 끌어내지 못하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저한테 되게 채색이라는 건 좀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채색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렇게 고민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 채색에 대한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드로잉처럼 정말 꾸준히 하다 보면 한 10년, 20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잘하게 되지 않을까?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많이 그려서 열심히 그려서 잘하시게 된 걸 거야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줄 알고 그렇게 꾸준히 그림을 그려오다가 제 세계는
어떤 규칙이 있고, 그리고 룰이 있다는 걸 그리면서 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규칙을 제가 적용을 해서 채색을 하고부터는 그런 식으로 그림이 채색이 잘 안 돼서 삽질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많이 좀 줄어들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10장의 그림 중에 8장의 그림이 그런 식으로 삽질을 하는 과정이었다면, 물론 100% 그런 과정이 없어지진 않았지만, 10장 중에 약 8장 정도는 안정적으로 채색을 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드로잉을 좋아하시는 분들 있고, 그리고 채색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채색이 좀 많이 어렵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저희 강의를 통해서 좀 어려운 부분들을 아마 해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배웠던 그런 스킬들을 저는 제 학생들에게 조금 알려주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예제를 통해서 그거를 한번 작업을 해보신다던가 해서 나의 스킬로, 나의 작업물로 끌어올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하는 과정들을 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쌓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들을 이 강의에다가 그런 채색의 룰과 그런 씨앗들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저의 경력 사항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렸는데요. 많은 작가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프로가 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어떻게 그림 연습을 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들을 기회가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입사 지원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면접을 보고 테스트 파일을 어떻게 작업을 해서 합격을 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들을 기회가 많지 않았을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을 따로 이렇게 준비를 좀 해보았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그려왔고 그리고 대학도 애니메이션과로 진학을 해서 그림을 계속 그렸었어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취업 준비 기간을 약 1년 정도 가졌었는데요. 사실 NC나 제가 넥슨에 들어가기 전에 다른 몇 군데의 회사에 제가 지원을 했었어요. 그리고 테스트를 보고 떨어지는 과정이 사실 몇 번 정도 더 있었습니다. 저도 쉽게 취업을 했던 건 아니고 이렇게 지원하고 떨어지는 그 과정을 여러 번 거치다가 그 사이에 또 많은 발전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입사를 하게 된 그런 케이스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고 있는 이 그림은 제가 그때 테스트 파일로 그렸다가 떨어진 그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그래도 재밌지 않을까 해서 이 그림까지 제가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때 지원했던 회사 이름은 사이퍼즈라는 게임의 회사였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사이퍼즈를 보면 너무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 모집 공고가 뜰 때 정말 기뻐하면서 되게 지원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리고 입사 지원서를 냈는데 되게 운이 좋게 테스트를 보자는 연락이 와서 굉장히 기뻐하면서 작업을 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죠. 네. 보통 여러분이 이제 입사 지원서를 내게 되면 그때 포트폴리오를 같이 첨부를 해서 내게 되는데요. 그러면 면접관 분들이 그 포트폴리오를 좀 살펴보신 후에 서류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메일로 여러분에게 연락을 줍니다. 그래서 혹시 테스트를 볼 수 있는지 그렇게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신 다음에 그리고 테스트 파일을 보내주세요. 주제는 회사마다 정말 다르고 그리고 비공개에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테스트 파일을 받으신 다음에 보통은 이제 기한은 3일에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주어지고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냈었을 때 그 기한 동안 그만큼의 퀄리티가 나오는지 그리고 회사와 스타일이 잘 맞는지 그리고 그림을 조금 거기에 맞춰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이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여러분이 이 테스트를 보게 되시면 회사가 여러분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제 수많은 지원자들의 포트폴리오를 받고 그 중에서 포트폴리오 서류 심사로 한번 걸러낸 다음에 가능성이 있을 만한 친구들에게 이 테스트를 보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합격으로 가는 마지막 단계에 가깝다고 좀 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 파일을 받았을 당시에 사실 이미 한번 테스트를 저보다 먼저 보신 분이 있었고, 그리고 합격이 어느 정도 사실 결정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제가 뭐 운이 좋게도 저를 좋게 보셔가지고 그 사이에 저한테 이거를 보내주셔서 어, 제가 그보다 더 잘할 수 있는지 그렇게 테스트를 좀 해보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받았을 때는 기한이 되게 조금 주어졌었거든요. 약 한 3일 정도? 그 정도의 시간이 주어졌었고, 저는 그때 이제 취준생 기간이라 다행히 시간이 많았어서 3일 동안 밤을 새면서 막 이 작업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지금 보고 계신 이 파일만 제가 전달한 건 아니고요. 제가 시안을 짜고, 그리고 그 시안을 짰던 그 러프 파일을 제가 같이 아마 보냈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이거를 그 러프 파일을 여러분께 보여드리지 않는 건 그 러프가 굉장히 별로였기 때문에 아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떨어진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때는 어떤 주제를 주셨었냐면 사이퍼즈 내에 나올 만한 그런 캐릭터를 그려보아라 라는 주제를 제가 받았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려야 될 게 굉장히 확실하고 그리고 뭐 좀 기획이 정해져 있다면 더 쉬운 테스트가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여기에다가 이제 그 캐릭터에 대한 기획도 같이 진행을 해야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서 이 캐릭터의 속성과 그리고 성격, 스토리까지 같이 만들었고 그거를 러프를 짤 때 한 개가 아니고 그 두 개의 캐릭터 모두 다 그 캐릭터의 스토리하고 캐릭터 성격 이런 것들을 같이 짰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것도 같이 해야 돼서 시간이 많지 않았었는데 마음이 많이 조급했던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저의 그 그림에 대한 컨셉과 설정을 적어놓은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백발의 흑인 피부 캐릭터, 그리고 아이스 계열을 사용하는 컨셉이고, 이렇게 파이터 느낌의 캐릭터, 그리고 약간 챔피언이나 뭐 투사 이런 거칠고 터프한 그런 특징을 이 캐릭터에다가 같이 복합을 해서 그리고 성격도 이 아래에다가 같이 적어서 성격은 도도하면서 다혈질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남성상은 내조 잘하는 남자. 지금 들어보니까 굉장히 재밌네요. 네, 이래서 약간 여성적이기보다는 굉장히 남성적이고 그리고 터프하고 그런 매력을 가진 캐릭터를 제가 그려내려고 이렇게 설정까지 다 적어서 테스트 파일을 냈었던 기억이 나요. 굉장히 아쉽게도 저는 이때 떨어졌지만 재밌는 사실은 이 사이퍼즈라는 게임이 네오프릴이라는 회사에 속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게임이 던전 앤 파이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NC소프트에 들어갔다가 이후에 다시 어떻게 보면 네오플에 취업을 하게 됐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회사에 떨어진 게 굉장히 속상하고 그랬는데 열심히 노력을 하다 보니까 또 그리고 제가 이 회사에 떨어지지 않았다면 오히려 이제 사이퍼즈 팀 말고 던파에 들어갈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취업 준비를 하면서 많이 시도를 하고 아마 많이 떨어지실 거예요. 네, 그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이퍼즈 테스트를 마친 뒤에 저에게 되게 좋은 기회가 하나 생겼어요. 그 기회는 제가 일반적으로 입사 지원서를 넣고 테스트를 봐서 합격하는 그런 경로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저에게 오게 되었는데요. 저는 대학생 때부터 운영하던 블로그를 하나 가지고 있었고 그 블로그에 꾸준히 그림을 올리고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들이 제가 그때 블로그에 올렸었던 그림들이에요.
이렇게 외주를 대학생 때 틈틈이 했었던 것들도 올려오고 있었고요. 이게 그때 제가 했던 외주 작업물이에요. 그리고 개인작들도 블로그에 올려오고 있었는데 저의 그림을 보신 블레이드 앤 소울 팀장님께서 저를 좀 좋게 보셔가지고 저에게 따로 메일로 혹시 좀 볼 수 있겠냐고 연락을 주셨어요. 연락을 받고 이제 제가 면접을 보러 가서 하나의 제안을 받게 되는데 제안은 제가 입사를 정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아르바이트로 먼저 3에서 6개월 정도 일을 해보고 그리고 제가 적응을 잘 하고 팀의 아트와 잘 맞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보고서 제가 잘하면 그때 이제 정식으로 입사를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는 그런 제안이었어요. 저는 그때 취업 준비생 입장이었고 NC소프트를 내가 감히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제안을 해주신 게 저한테는 굉장히 엄청난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도 아, 연락이 오는구나 하고 신기한 마음도 들고 믿기지가 않는 뭐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제안을 수락해서 회사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이때 들어가기 전에 제가 정식으로 테스트를 받은 건 아니었어요. 이 팀의 특성상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 디자인은 좀 한 장의 테스트로는 가능성을 발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아르바이트라는 3개월에서 6개월 기간이 저에게는 좀 테스트 기간과 다름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3개월 동안 저는 이제 불소의 디자인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고요. 이게 제가 그 당시에 불소에서 작업을 했었던 그 작업물이에요. 여기에 4개의 원화가 있는데 이걸 제가 전부 다 작업을 한 건 아니고 여기 뒤쪽에 곤족이라는 이 캐릭터가 있는데 이 곤족의 원화만 제가 작업을 했고 이걸 바탕으로 이렇게 3D 작업물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불소는 3D 게임이었고 정말 그 안에서 많은 코스튬이 좀 필요한 게임이었어요. 그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유니크했기 때문에 특별한 디자인 스킬들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 스킬들을 제가 이렇게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건 아니고, 그리고 의상 디자인을 하면서 배웠던 것도 아니고, 이제 처음에 그 아르바이트 기간 동안 무기를 하면서, 아, 이 사람이 이 디자인 그 스킬들을 잘 적용할 수 있는 센스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테스트하고, 이 불소의 디자인 강약이라던가 그 흐름을 제가 배우고 나서 그 후에 이제 정식으로 입사가 진행이 되었고,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을 그리면서, 캐릭터를 그리면서 원화 디자인을 배워나가는데요. 이 처음에는 제가 신입이라서 메인 디자인을 했던 건 아니고, 이제 파트장님이나 팀장님이 메인 디자인을 하시면, 제가 그 디자인을 보고 캐릭터 종족에 맞춰서, 그리고 체형에 맞춰서 그 디자인을 약간 변형을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바리에이션 작업을 했었고, 지금 보시는 이 작업물도 그 바리에이션의 결과물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가 NC에 이렇게 입사했던 과정들이 일반적인 과정은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SNS를 보고서 컨택을 주신다던가, 그리고 테스트도 한 번의 테스트가 아니라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내가 잘할 수 있는지, 나의 가능성을 좀 테스트 해본다던가, 이렇게 여러 방식으로 입사가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가 그렇게 드물지 않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게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SNS, 그리고 트위터에 여러분이 그림을 그릴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계속 올려서 홍보를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회사가 여러분을 발견할 수 있는 경로를 많이 만들어주세요. SNS뿐만 아니라 공모전도 뭐 가능하시면 참가를 좀 해보시고 활동을 좀 많이 하셔서 여러분의 존재를 꼭 알리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원화가로서는 어떤 그림들을 그리게 되는지 제가 학생들에게 많이 받았던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짧게 조금 얘기를 해드리고 넘어가려고 이 부분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앞서서 제가 뭐 NC소프트하고 던전앤파이터를 얘기를 드렸는데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3D 게임이고 그리고 던전앤파이터 같은 경우는 2D 도트 게임이에요. 그래서 두 군데가 하는 일이 좀 많이 달랐어요. 보통 3D 게임 회사 같은 경우는 캐릭터를 그린다기보다는 의상 디자인을 하는 거에 좀 가깝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개발 초기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서 캐릭터 디자인도 하고 캐릭터 개발도 같이 진행을 하는데 개발 초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 때는 이렇게 3D 바디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작업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위에다가 아마 의상을 입히시게 될 겁니다. 그 안에서 쓰이는 수많은 코스튬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려야 되는 작업물의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3D 바디 위에 그대로 그려서 옷을 만든다던가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데 예외적으로 어떤 회사에서는 이렇게 3D 바디 위에 의상을 입히지 않고 캐릭터를 그리고 의상을 그려서 어떻게 보면 일러스트와 다름없는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제가 처음에 입사를 했던 블레이드 앤 소울 그 팀이었어요. 그 팀에서는 3D에다가 입히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캐릭터를 그리고 그 위에 의상을 같이 디자인하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완료가 되었을 때는 일러스트 한 장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도록 했었던 것 같아요. 이때도 바쁠 때는 그냥 3D 바디 위에다가 이제 그려서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캐릭터일 경우에 메인 디자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때도 이제 3D 위에다가 옷을 입힌다던가 그렇게 작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의상을 그리고 그리고 이 의상에 관련된 시트 작업을 해요. 이 의상의 앞면, 뒷면들을 그려서 어떻게 생겼는지 설계도와 같은 작업을 여러분이 하게 되시거든요. 그러면 그걸 보고 3D 모델러 분들께서 이렇게 모델링을 하시면 작업물이 입체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는 걸 보게 되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 그때 모델러 분들이 이걸 어떻게 만들어 주실까 하면서 되게 기대하면서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3D로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나중에 게임 안에 들어가서 유저분들이 이걸 입고서 막 뛰어다니거든요. 그러면 그걸 보는 게 또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원화 작업을 하면 이런 순간에 굉장히 뿌듯함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몬스터 팀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원화가가 몬스터를 그려야 될 경우가 있다면 몬스터는 인간과는 다르게 의상을 입힌다기보다는 몬스터 자체를 디자인하는 일들이 조금 많을 거예요. 그때는 몬스터의 바디나 형태도 여러분이 같이 일러스트로 그림을 그려주셔야 합니다. 3D 게임 회사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한다면 2D 게임 회사는 작업 방식이 조금 다르긴 한데요. 던전 앤 파이터나 카드 일러스트를 그리는 그런 게임 회사 여러분이 준비를 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던전 앤 파이터는 의상 디자인보다는 캐릭터 디자인에 좀 가까운 그런 작업을 하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 맨 처음부터 이 캐릭터의 기획서를 받고 캐릭터의 성격을 읽은 다음에 이걸 외형적으로 그 다음에 머리 스타일이라던가 키라던가 이런 것들도 다 제가 캐릭터별로 정해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요 의상 디자인을 하는 것보다 그림 스킬들도 더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생각도 더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작업이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원화 작업들을 제가 대략적으로 하면 이걸 보고서 도터분들이 도트로 애니메이션 될 수 있게 먼저 디자인을 하시고 그리고 애니메이터 분들이 이걸 또 움직임을 따로 주셔서 그렇게 작업을 하셨고 저는 원화 작업이 메인이라기보다는 이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일러스트로 만들어내는 게 사실 이 안에서는 더 큰 작업이었어요. 이 일러스트를 가지고 홍보를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 새로운 직업군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게 했었어야 됐기 때문에 사람을 그리는 것뿐만 아니라 상황 설정을 하고
일러스트에 이 구성 요소를 어떤 걸 넣을지, 화면 구성, 이런 것들도 능력으로서, 스킬로서 조금 많이 필요했어요. 그 덕에 저는 뭐 평생 그려보지 않을 뭐 박쥐도 그려보고, 배경도 그려보고, 로봇도 그려보고 되게 다양한 그림들을 좀 많이 그려봤던 것 같아요. 이런 쪽으로 여러분이 입사를 준비를 하시거나 그림을 그리시고 싶다면 의상 디자인 스킬보다는 인체를 그리는 능력이라던가 혹은 유저분들이 얼굴의 외형에 되게 호감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캐릭터의 얼굴이나 표정을 예쁘게 그리는 걸 여러분이 연습할 필요도 좀 있고, 그리고 이 일러스트가 굉장히 여러 군데에 쓰이기 때문에 이 일러스트의 완성도, 예, 뭐 채색이라던가 뭐 일러스트 완성도,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3D 게임과 이 2D 게임에 필요한 요소들이 굉장히 다르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슷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좀 다른 부분들도 많긴 하죠. 이 질문 외에도 제가 많이 받은 질문들을 몇 개 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포트폴리오는 얼마나 만들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질문도 좀 많이 받았는데요. 우선 저는 오래돼서 기억이 확실하게 나진 않지만 한 10장 정도의 작업물을 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10장에는 캐릭터도 있지만 배경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그 포트폴리오를 준비를 했는데, 그렇다고 뭐 배경이나 몬스터가 꼭 들어가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내가 배경을 잘하면 플러스가 될 수 있겠지만, 배경을 잘 못하는데 그걸 넣는다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꼭 그런 것들을 넣으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필수적으로는 캐릭터가 여자와 남자 캐릭터가 두루두루 있어야 되는데, 여자 캐릭터만 있다던가 남자 캐릭터만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편차나 아니면 그림 밸런스가 한쪽으로 너무 쏠려 있지 않도록 여러분이 조절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여자를 잘 그리고 어떤 분은 남자를 잘 그리겠지만 연습을 통해서 이게 균형을 가지도록 조금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여자 캐릭터와 남자 캐릭터뿐만 아니라 어린아이 캐릭터, 로리 캐릭터겠죠? 쇼타나 이런 캐릭터나 아니면 나이 든 캐릭터, 그리고 체형이 덩치가 되게 큰 캐릭터, 이런 캐릭터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게임 내에서는 되게 다양한 종족들이 있고 그 종족들의 체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반적인 여자, 남자 캐릭터만 그릴 일들이 아마 흔치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NPC를 그리신다던가 아니면 전혀 다른 종족을 그리신다던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체형들도 여러분이 그릴 수 있게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여러분이 그리시게 되면 아마 하나의 파티를 구성을 하시게 되실 거예요. 검사, 소환사, 성직자, 화를 댄 공수 캐릭터라던가 이런 식으로 하나의 큰 파티를 구성을 하시게 될 텐데, 이렇게 하시면 한 5장 정도의 그림이 나오시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 세트를 작업을 하시거나 혹은 두 세트를 작업을 하시게 되면은 한 10장 정도의 그림이 나오게 되겠죠. 저는 이 정도의 포트폴리오를 여러분이 구성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잘 하신다면 뭐 몬스터를 추가를 하신다던가 배경을 넣으신다던가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다양하게 만들어 두시면 아마 더 이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이게 필수는 아니다라는 거, 이 부분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고 여기에 더 집중을 해서 알찬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저는 이 질문을
제가 강의를 하면서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인데요. 바로 그림을 얼마나 그리면 프로가 될 수 있나요? 이 질문이에요. 아마 강의를 보시고 계신 여러분들도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하실 거예요. 네, 아쉽게도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확답을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간을 딱 확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림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1년 내에 사실 취업을 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드로잉이라던가 채색에 대한 기본기를 닦는 데만 해도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조급하게 생각을 하시면 그 기본기를 닦는 기간이 없어서 실력이 좀 발전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1년 정도는 좀 더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그림을 계속 그려왔던 분이라면 뭐 1년 안에 취업을 할 수도 있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실력이 전제된다는, 실력은 기본으로 전제된다는 그런 상황에서 프로가 된다는 것은 사실 이 외에도 운이라는 요소가 조금 많이 작용을 해요. 그리고 타이밍, 이 부분도 많이 중요할 거예요. 회사의 타이밍과 나의 타이밍이 잘 맞아야 해요. 내가 모든 부분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도 회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아니면 사람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내가 회사에 들어가기가 조금 힘들겠죠. 반대로 나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나는 뭐 사람도 잘 못 그리고 잘 못 그리는데 내가 메카닉만 되게 잘 그리는 상황이에요. 근데 회사에서는 사람보다는 메카닉을 잘 그릴 그런 인재가 필요하다면 지금 이 사람을 아마 뽑아서 프로로 일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겠죠. 이런 식으로 운과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프로가 되는 시간이 좀 길어진다던가 그렇게 되더라도 좌절을 한다던가 하지 마시고, 나를 꾸준히 준비시킨 상태에서 회사의 이력서도 많이 넣고, 그뿐만 아니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경로를 좀 열어두는 게 좀 필요해요. 이 타이밍도 타이밍인데, 이런 순간에 회사가 여러분을 발견을 하려면 여러분이 스스로를 계속 오픈을 해두시고 홍보를 해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통로들을 만들어 두시는 게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좀 답을 해봤는데요. 다음은 저희 이번 강의를 통해서 어떤 걸 배우게 될지 제가 짧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 가려고 해요. 저희 강의는 드로잉에 관계된 강의보다는 채색을 어떻게 좀 쉽게 하고, 그리고 채색 이론을 그림에 어떤 식으로 적용하는지, 채색의 완성도를 뽑아내는, 그리고 빛을 어떤 식으로 사용해서 효과적으로 입체감을 드러내는지 거기에 관련된 강의에 가까울 거예요. 하지만 채색만으로는 일러스트를 완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채색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초, 기본이 되는 드로잉을 함께 배우게 될 것 같아요. 드로잉을 배우시기 전에 일단 포토샵을 처음 해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저희 포토샵이 좀 많은 기능들을 사용을 하진 않아요. 저희가 쓰는 기능들은 사실 몇 개 없기 때문에 그런 기능들만 골라가지고 포토샵 기초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고 갈 것 같아요. 그리고 포토샵 기초와 제가 작업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했을 때 좀 효율적으로 하게 되는지, 선을 따고 그리고 색을 채우는 방식도 좀 작업이 정리될 수 있는, 정리돼서 나중에 후반 작업이 좀 편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완료가 되면 드로잉에 가장 기본되는 것이 아마 선일 거예요. 이 선을 잘 못 쓰게 되면 그림이 되게 거칠고 그리고 형태 정리가 조금 잘 안 되게 돼요.
이런 고민을 가진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선을 어떤 식으로 좀 써야지 그림이 유연하게 나오는지, 그리고 힘들이지 않고 그 드로잉을 부드럽게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선에 대한 제가 얘기를 조금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모든 드로잉의 기본은 여러분도 아실 것 같지만 크로키가 기본이 될 거예요. 크로키를 하다 보면 뭔가 되게 무념무상으로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저절로 손이 움직이는, 그러면서 이게 나한테 과연 도움이 되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손만 움직이는 그런 크로키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직도 그림을 그리기 전에 크로키로 어느 정도 손을 풀고 작업에 들어가거든요. 그럴 정도로 저한테는 크로키가 되게 중요한데, 제가 크로키를 연습하는 이 방법, 그리고 이 방법대로 여러분이 하시게 되면 그림을 그릴 때 훨씬 편하게 기본 드로잉 기초를 여러분이 뽑아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크로키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하신 다음에는 제가 근육에 대한 이야기를 또 따로 드릴 거예요. 근육을 사실 심도 있게 배우자면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그리는 근육, 그리고 꼭 알아둬야 될 그 근육만 제가 몇 가지를 골라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그런 근육을 표현할 때 또 틀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틀리는 부분들만 몇 가지 제가 선택해서 여러분들에게 따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근육을 공부하신 후에는 본격적인 드로잉을 저랑 함께 진행을 해보실 거예요. 드로잉을 이제 뭐 얼굴이라던가 머리카락, 그리고 도형으로 인체를 잡는다던가, 그리고 뭐 데포르메를 하시면서 인체를 유연하게 그리고 외곽 라인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부드럽게 뽑아내는 법, 그리고 여러분이 인테를 투시를 하실 때 인테에다가 정말 이제 투시해서 정확히 그리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보다는 인테에는 투시가 들어가는 순간에 생략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투시와 생략 부분들,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강사를 하면서 학생들이 많이 공통적으로 틀리는 부분들을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조금 알려드리면 나중에 조금 실수하는 부분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런 부분들, 이 부분도 포인트만 집어서 여러분들께 드로잉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인체 데포르메, 그리고 인체 드로잉 포인트,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드리고, 그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채색을 위한 드로잉을 여러분들께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이 부분은 채색을 했을 때 훨씬 더 그 입체감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드로잉 스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이 쉽게 고칠 수 있는 것들이고, 조금만 노력하면 습득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어떻게 생각하면 저의 팁에 가까운 그런 강의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입체 드로잉, 이 부분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드로잉에 대해서 배우신 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채색에 대해서 여러분이 배우시게 되실 거예요. 저는 채색을 하는 5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저는 모든 채색을 할 때 천을 채색을 하던 아니면 뭐 금속을 하던 머리카락을 할 때도 이 5단계를 지켜서 채색을 하거든요. 이 단계는 그런 식으로 모든 재질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단계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좀 더 편하게 채색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단계를 알기 전에 먼저 색상 기초 이론에 대해서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색에 대한 기초적인 그런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함께 따라올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기초 채색 이론, 그리고 채색의 5단계. 이 부분을 저와 함께 배우시고,
그리고 채색의 5단계보다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빛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법이에요. 이 부분은 사실 한 번에 된다기보다는 여러 번 조금 연습이 필요한 그런 과정인데요. 이걸 연습할 수 있도록 제가 예제도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그리고 사진을 보고서 이렇게 빗 연습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사진을 고르는 법과 그리고 그 사진을 보정을 통해서 내가 연습하기 편한 그런 작업물로 만들고, 그리고 그렇게 빗을 채색하는 방법을 내 그림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제가 또 예제를 따로 준비를 해서 여러분이 익숙해질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것들을 배우시고 난 후에는 제가 이런 이론들을 제 그림에 적용시켜서 한번 작업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이 파일들을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면 여러분도 한번 채색을 해보시고, 그리고 본인의 그림에도 이런 식으로 채색 단계를 거쳐서 작업을 해서 적용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될 텐데요. 이거를 이 채색 강의를 여러분들이 듣고 나시면 좀 더 채색을 하시는데 어려움이 적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채색을 하는 스킬과 노하우를 전부 이 강의에서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림을 그릴 때 이런 식으로 이론과 강의도 중요하지만 마인드도 많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지칠 때 나를 어떻게 컨트롤을 하는지, 그리고 나의 작업 환경을 어떤 식으로 세팅을 해야 내가 집중을 잘할 수 있는지, 본인이 의지만 가지고서는 사실 그림 그리기가 쉽지는 않아요. 환경을 세팅하고 그리고 나에 대해서 되게 잘 알아야 작업을 꾸준히 해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멘탈적으로도 내가 잘 관리할 수 있어야 그림을 오래 그리고 그리고 지치지 않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프리랜서 생활을 조금 오래 지속을 하면서 나를 어떻게 컨트롤을 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 방법이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멘탈 관리. 이렇게 제 그림에 대한 제 소개를 조금 먼저 하고, 그리고 이번 전체 강의를 통해서 어떤 걸 배우게 되실지 설명을 드렸어요. 1강을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다음 강의로, 본격적인 다음 강의로 넘어가도록 할게요.